한국인은 밥심으로 살아간다 라고 하는데 당뇨 때문에 밥 먹기 무서울 때 있지 않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흰쌀은 이제 아예 안 먹다시피 하고 있는데 다들 밥 먹을 때 최소 흑미밥 또는 잡곡밥으로 해 먹지 않을까요? 조금이라도 혈당이 높아지는 걸 막기 위해 그러신 것 같은데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그런 걱정 조금은 덜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먹으면 좋은 조합. 첫 번째, 식초입니다. 식초의 주성분인 아세트산은 혈당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아세트산은 식사 후 혈당 올라가는 것을 완화시켜줍니다. 아세트산이 소장에서 탄수화물의 흡수를 지연시키고 포도당의 분해를 억제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인데요. 식초는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인슐린 감수성이란 체내 세포들이 인슐린에 반응하는 정도를 말하는데요. 인슐린 감수성이 향상되면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 더 많은 포도당을 세포로 이동시킬 수 있어 혈당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담 식초를 어떻게 함께 먹으면 좋은지 궁금할 거예요. 매우 간단한데요. 밥을 지을 때 식초를 소량 첨가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밥 한 컵 약 200g 기준으로 식초 테이블 스푼으로 한두 스푼 약 15ml에서 30ml로 넣는 것이 좋습니다. 식초 어떤 걸 쓰는 게 좋을지 고민이 될 텐데요. 사과 식초, 백미 식초, 발사믹 식초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개인의 취향에 따라 선택하면 됩니다. 식초를 밥에 넣으면 약간의 밥맛의 변화가 있을 순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식초의 맛이 강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밥의 질감이 더욱 쫀득쫀득해지는 효과를 볼 수 있기에 오히려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함께 먹으면 좋은 조합. 두 번째, 기름입니다. 그냥 기름이라고 하면 또 무슨 기름을 넣어야 될지, 언제 어떻게 넣어야 될지 감이 안 잡힐 겁니다. 식물성 기름을 넣어주시면 되고 간단하게 올리브유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밥을 지을 때 기름을 넣으면 밥의 윤기가 더 살아나고 밥맛의 풍미도 더 좋아지며 혈당을 천천히 오르게 하면서 밥의 칼로리는 확 줄일 수 있습니다. 저항성 전분은 소화에 저항하는 전분으로 흡수되는 칼로리가 적어 혈당을 덜 올리고 포만감은 유지되는 효과가 있으며 밥을 지을 때 식물성 기름을 넣어주면 혈당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올리브유는 티스푼으로 한두 스푼 정도만 넣어주면 되는데요. 밥양에 따라 조금은 달라지겠지만 보통의 가정에서 밥 짓는 정도라면 티스푼 한두 스푼에서 조금씩 조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먹으면 좋은 조합. 세 번째, 강황입니다. 간단히 생각하면 카레가루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강황은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관절통 및 근육통 등을 줄이는데 효과적인데요. 뇌 기능 또한 개선시켜 줍니다. 강황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기에 뇌에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해 주어 뇌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혈액순환을 촉진하기 때문에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 흐름을 원활하게 해 심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혈당 조절까지 도와준다고 하는데 이렇게만 들으면 정말 만병통치약 같지만 어디까지나 보조 정도로 생각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향이 약하진 않은 편이라 기회에 따라 조절해서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밥 한 공기당 4분의 1 숟가락 정도 넣어주는데 취향에 따라 조절해주세요.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강황에는 소량의 옥살산염이 들어있어 고용량을 섭취하게 되면 신장 결석이 있는 사람에게는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량으로 오래 먹게 되면 소화나 두통, 메스꺼움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으니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이 먹으면 좋은 조합. 네 번째, 잡곡입니다. 잡곡은 밥에 넣으면 좋은 대표적인 재료입니다. 현미, 보리, 귀리 같은 잡곡은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해요. 흰쌀밥만 먹으면 부족해질 수 있는 영양소를 보충해주고 포만감도 오래 지속됩니다. 특히 현미는 식이섬유가 많아 소화를 돕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요즘 사람들 기본적으로 일반 흰쌀밥은 많이들 피해서 먹더라고요. 저도 흑미 또는 잡곡밥을 굳이 찾아 먹는 편인데요. 이렇게 먹으면 나중에 차이가 클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흰쌀밥은 웬만해선 피해 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먹으면 좋은 조합.
5번째, 콩입니다. 잡곡과 콩은 옛날부터 많이 넣어서 먹는 재료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이유가 있을 텐데요. 검정콩, 흰콩, 강낭콩 등 다양한 콩을 밥에 넣으면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져요. 콩은 쌀에 부족한 아미노산을 보충해주기 때문에 영양 밸런스를 맞출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콩밥은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콩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이렇게 먹어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밥과 같이 있음 좋은 것들에 대해 말을 해봤는데요. 취향에 따라 아님 건강에 따라 선택해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담 이제 같이 먹으면 안 좋은 조합에 대해서 말해볼까 하는데요. 같이 먹으면 안 좋은 조합 첫 번째, 탄산음료입니다. 밥과 탄산음료를 같이 먹는 사람이 있을까 싶죠. 근데 물 마시는 걸 꺼려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히려 대체제가 많아져서 그런 것 같은데요. 물 대신 커피를 마신다거나 차를 마신다거나 탄산수는 그나마 괜찮습니다. 근데 탄산음료를 마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반 식사를 할 때도 탄산음료를 많이 먹더라고요. 사실 우리 고기와 먹을 때 다들 음료나 맥주를 마시잖아요. 같은 원리긴 한 것 같습니다. 탄산음료엔 당분과 인산이 많이 들어있고 밥의 탄수화물과 결합할 때 과다하게 당분이 공급하게 됩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거죠. 물론 가끔 고기 먹을 때 한 번씩은 나쁘지 않을 순 있지만 습관적으로 탄산음료를 먹는 분들은 조금 생각하고 피해주는 게 좋습니다. 계속 이렇게 생활해온 분들은 탄산음료 몇 번 안 먹는 것만 해도 혈당 스파이크 올라가는 차이를 많이 느낄 겁니다. 그리고 물 대신 차 또는 커피로 대체하는 분들이 있는데 차와 커피는 물과 다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똑같이 잠깐의 갈증은 해결해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론 탈수 현상을 일으키는데요. 이뇨작용을 하는 차들과 커피가 많기 때문입니다. 같이 먹으면 안 좋은 조합. 두 번째, 생선회입니다. 사실 밥과 생선회도 같이 먹으면 좋은 조합은 아닙니다. 스시를 많이 먹긴 하지만 생선회 자체는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밥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이 둘을 함께 먹으면 소화기관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위장이 약한 사람은 이러한 조합이 소화불량이나 위산 역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생선회는 가급적 생선회로만 먹거나 차가운 샐러드나 채소와 함께 먹는 것이 소화에 더 좋습니다. 같이 먹으면 안 좋은 조합. 세 번째, 과일입니다. 보통 같이 먹기보단 후식으로 과일을 먹는데요. 요즘엔 당뇨 있는 분들이 많아 식후 과일이 안 좋다는 걸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이건 소화 속도와 관련이 있는데요. 밥과 같은 탄수화물 음식과 과일을 동시에 섭취하면 과일의 소화가 늦어지며 이는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소화불량까지 느껴본 적은 없으나 결론적으로 과일이 오히려 몸에 안 좋게 작용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 꼭 먹고 싶은 과일이 있다면 식사 전에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과일이 빨리 소화되어 소화 속도도 맞고 포만감을 일으켜 식사도 적게 하기 때문입니다. 같이 먹으면 안 좋은 조합. 네 번째, 유제품입니다. 우유와 치즈 같은 걸 밥과 같이 먹으면 안 좋은데요. 사실 우유와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은 많지 않겠지만 볶음밥이나 요즘 여러 가지 밥 종류에 치즈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맛은 좋긴 하나 사실 유제품을 먹으면서 오는 칼슘 흡수가 밥과 같이 먹을 시엔 어려울 수 있어요. 물론 칼슘을 흡수하려 치즈 볶음밥이라던가 이런 걸 먹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알고 있다면 2번 중 1번은 좀 피하지 않을까 싶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유 같은 경우는 식후 라떼 먹는 걸 생각하면 됩니다. 요즘 많은 커피들에 우유가 베이스로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조금 신경 쓰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은 밥과 함께 먹으면 좋은 조합과 안 좋은 조합에 대해 말해봤는데요. 한국인은 밥심이라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밥과 떼어낼 수 없는 관계에 있는데요. 요즘은 기술이 너무 좋아져서 오히려 흰쌀이 너무 깨끗해 영양분이 다 날아간다고 합니다. 정말 옛날엔 흰쌀밥은 부의 상징이었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혈당 스파이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밥을 잘 먹고 다니되
조금은 신경 써서 먹는다면 조금은 전보다 건강하게 지내지 않을까 싶어요. 밥과 같이 먹으면 좋은 조합과 안 좋은 조합 다시 한번 간단히 말해볼까 합니다. 밥과 같이 먹으면 좋은 조합. 첫 번째, 식초. 식초의 주성분인 아세트산은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같이 먹으면 좋은 조합. 두 번째, 기름. 식물성 기름을 넣어주면 혈당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같이 먹으면 좋은 조합. 세 번째, 강황. 강황은 여러 가지 효과가 있으며 강력한 항염증 효과가 있습니다. 같이 먹으면 좋은 조합. 네 번째, 잡곡. 현미, 보리, 귀리 같은 잡곡은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같이 먹으면 좋은 조합. 다섯 번째, 콩. 다양한 콩을 밥에 넣으면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지기 때문에 영양 밸런스를 맞출 수 있습니다. 밥과 같이 먹으면 안 좋은 조합.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같이 먹으면 안 좋은 조합. 첫 번째, 탄산음료. 탄산음료엔 당분과 인산이 많이 들어있고 밥의 탈수화물과 결합할 때 과다하게 당분이 공급하게 됩니다. 같이 먹으면 안 좋은 조합. 두 번째, 생선회. 생선회 자체는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고 밥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이 둘을 함께 먹으면 소화기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같이 먹으면 안 좋은 조합. 세 번째, 과일. 밥과 같은 탄수화물 음식과 과일을 동시에 섭취하면 과일의 소화가 늦어지며 이는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 불량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같이 먹으면 안 좋은 조합. 네 번째, 유제품의 칼슘 흡수가 어렵다였습니다. 주위에 다 있는 음식들인데 어울리지 않아 본의 아니게 피해 다행이었던 것도 있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거나 나쁠 수도 있습니다. 좋은 것은 그대로 유지하되 나쁜 식습관들은 조금씩 고쳐가는 게 어떨까 싶네요. 그럼 아프지 말자의 말자였고요. 시청해주시는 분들과 같이 제대로 된 밥을 먹고자 하는 분들에게 이 영상이 전달되기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식습관 개선해서 사는 동안 덜 아프며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